안녕하세요. 저희 앱솔루트 맘스쿨 라이브 협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또 많이 기다려 주신 만큼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강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희 맘스쿨에서도 많이 기존에 강의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스스로 잘 자는 아기를 위한 스르륵 수면 교육이라는 책이 최근에 서울시 북스타트 사업의 임산부 선물 도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더 이제 기분이 좋게 우리 원장님하고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아기잠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기도 한 범은경 소장님 모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는 자는 방법을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양육자가 아이에게 자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요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수면도 발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무게도 성장하고 발달하듯이 수면 패턴 발달이라는 것은 신경계의 발달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수면 교육만 잘 하면은 우리 아이가 2개월인데 밤에 10시간을 잘 수 있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다만 수면 교육을 착실하게 잘 수행을 하면 수면 발달이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는 거죠. 낮잠은 보면요. 6개월쯤이면 낮잠을 하루에 2번만 자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9개월 정도면 대부분 아이들이 낮잠을 다 2번 자는 거고요. 돌부터 낮잠을 2번 자던 애들이 1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18개월 정도면 대부분 아이들이 낮잠을 1번만 자는 거고요. 그러다가 낮잠이 더 줄어들기 시작해서 만 3세쯤이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낮잠을 안 자게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대략 만 3세 반까지 낮잠을 재우잖아요.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근데 낮잠 재우기가 밤잠 재우기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가 되거든요. 낮에는 수면 호르몬의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없죠. 또 환경도 생활 소음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그만큼 수면에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낮잠이 어려우면 수면 교육의 원칙을 좀 떠나서라도 어떻게든 한 번에 푹 재우는 방법을 먼저 해봐야 돼요. 잘 때 자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말하자면 수면과 각성의 리듬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좋은 수면이 되는 거예요. 잠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잠투정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일까요? 모든 아이들이 잠투정을 겪게 되는 걸까요? 사실 잠투정이라는 것은 자야 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려가지고 피곤하기는 한데 잠은 잘 안 들어서, 말하자면 피곤한데 과각성 상태가 되어버려서 부리는 투정이 잠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유난히 잠투정이 심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재우는 타이밍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잠투정을 많이 하는 발달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수면 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하시게 되면 잠투정이 훨씬 더 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 되면 잘 자게 될까? 아이 때 수면 습관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떤 엄마들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뭐 어렸을 때 그랬지만 한 2살만 되면 다 잘 자게 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데, 수면 연구가 과거에는 잘 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면 연구 결과들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기 때 수면 문제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생후 5개월에 심한 수면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은 20개월에도 여전히 자다가 깰 확률이 높더라. 거꾸로 청소년기에 정서 문제가 심한 아이들을 거꾸로 뒤져봤더니 아기 때 수면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기 수면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자꾸만 학습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때가 되면 다 잘 자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수면은 아이 하는 대로 맡겨두자, 이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할 생각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골이 문제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코골이가 있고요,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이냐면 코로 쉰 숨이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쭉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스무스하지 않고 어디선가 걸려서 그 숨이 소용돌이를 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코골이고, 그 좁아진 곳이 더 심하게 좁아지면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숨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는데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밤새 꼬집어가면서 잠을 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골이만 있는 경우는 뭐 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초래하는 것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데노이드 비대예요. 아데노이드라는 것은 우리 목 안에 편도선이 있듯이 코 뒤에도 편도선이 있는데 그걸 아데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아데노이드가 보통 한 6세까지는 점점 비대해지는 조직이고 감기 걸리고 그러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커져가지고 기도를 막아버리면 이제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 사진에 있는 아이처럼 저런 표정을 가지게 되는데, 저렇게 얼굴 근육이 발달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코골이를 해결을 해줘도 근육이 잘 안 좋아지는 수가 많아서 표정 변화가 없는 수가 많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갖게 되는 인지 기능의 손상은 빨리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면의 팁 같은 것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찍 재우는 것이 왜 잠을 더 잘 재울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수면 주기인데 분홍색 부분이 더 깊은 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초반에가 깊은 잠이 배치되어 있고요. 새벽으로 갈수록 잠이 얕아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너무 늦게 재울수록 깊은 잠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찍 재우라는 이 간단한 솔루션만 가지고도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잠은 일찍 재워야 한다. 물론 낮잠이 막 3번 이럴 때는 아주 일찍 재우기는 어렵겠지만 낮잠이 뭐 1번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일찍 재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분리불안과 수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 분리불안 때문에 수면 교육을 못 하겠어요. 또는 수면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인데 분리불안 시기가 왔어요. 그럼 내가 후퇴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6 내지 9개월의 분리불안이 있고, 분리불안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고 이때 수면 교육에 약간 퇴행이 올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분리불안이라는 것도 정서가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밤에 숙면을 잘 할수록 정서가 훨씬 안정되어서 분리불안 정도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극복하려면 낮에는 아이하고 눈맞춤을 잘 하면서 훨씬 더 잘 놀아주어서 안정감을 줘야 되지만, 밤에는 수면 교육의 원칙에 계속해서 충실해서 아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분리불안도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리불안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들을 보면 사실은 아이보다도 양육자인 엄마가 오히려 분리불안을 앓고 계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분리불안이라 생각될 때 잠을 더 잘 재워야 분리불안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극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면교육의 원칙은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한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 질문은 태어난 지 3개월, 114일 정도 된 아이인데 엄마하고 거실에서 이제 이불을 펴고 이렇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낮잠이든 밤잠이든 이제 거실에서 잤는데 100일 지나니 분리수면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아기 침대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기 침대에 이제 아기를 재워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아기가 침대를 거부한대요. 제대로 말을 하면 이제 침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아기 침대는 엄마가 같이 누울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같이 아이를 재울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엄마가 없어도 아이가 조금 잘 잘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분리수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리원에서 오는 순간부터 아이하고 엄마 잠자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분리까지는 아니라도 처음부터 아이 침대에서 아이는 자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지금 좀 덜 고민일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하려면요, 아이가 울죠. 처음에는 지금까지 들여놓은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과 다른 방식으로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고통스럽죠.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 잠자리에 눕히고
자, 수면 교육에서 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잡는 거, 수면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장 잘 재울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가, 이거 잘 모르겠으면 며칠 적어보면 잘 돼요. 수면 일기를 적어서 그 타이밍에 아이를 잠자리에 데리고 들어가서 수면 의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수면 의식이라 그러면 3개월 정도면 토닥거리는 것도 잘 먹힐 거예요. 아이를 아이 침대에 눕히고 가볍게 토닥거리면서 자장가를 불러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아이가 잠들기를 좀 기다려야죠. 첫날은 15분 걸렸으면 며칠 연습하면 점점 줄어들 텐데 너무 울어서 안 되겠으면 잠시 안아서 달랬다가 달래지면 다시 내려놓아가지고 계속 토닥거리면서 재우는 거예요. 그 안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쉬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 쉬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쉬닥이나 안누부를 하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는 안 돼도 대부분은 일주일까지 안 가도 한 3일 정도면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수면 의식. 네, 요 포인트만 조금 잘 잡으셔서 오늘부터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11개월 됐다고 하는데요. 분리 수면 중인데도 자주 깨기도 해서 조금 힘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에 꼭 한 번은 서럽게 소리 지르면서 깨서 분유를 먹는데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잠이 드는데 깨서 온다고 분유 먹이고 이걸 계속해도 되느냐. 자, 이제 11개월에 밤중 수유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낮에 덜 먹었나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낮에 안 먹은 것을 밤에 채우고 있나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밤에 먹었으니까 낮에 덜 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낮에 이유식도 더 잘 안 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밤중을 줄여가면서 낮에 더 먹여가면서 밤중 수유를 끊어야 성공적으로 끊을 수 있어요. 낮에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다 채워야만 밤에 안 먹어도 되는 거겠잖아요. 한순간에 확 바꾸기 어렵다면 어떻게든지 낮에 더 먹어가면서 밤중 수유를 줄여가야 되고 6, 7개월에 줄여갈 때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줄여가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대개 11개월은 그게 아닐 거예요. 11개월은 습관적으로 깨는 경우가 더 많고 해서 낮에 먹는 양이 충분한데 밤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라면은 올려서라도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것이 허버법이라고 처음에는 한 2분 기다리고 그다음 3분 기다리고 5분 기다리고 이러면서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습관을 바꾸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네. 11개월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다만 이걸 해보려면 기본적인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수면 의식도 잘하고 있어야 되고 수면 리듬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낮에 먹는 양이 충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잘 지켜졌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해보셔가지고 코법법 같은 거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개월 아기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비슷한 원령인데 낮잠 잘 때 안아주면 안 자고 졸릴 때면 혼자 잠이 든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밤잠은 또 졸려도 안 잔대요. 새벽까지 버틴대요.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다. 근데 이럴 때는 조금 어떻게 다시 수면 패턴을 네, 잡아야 10개월이면 당연히 수면 패턴을 잡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낮잠 2번 정도 자고 밤에 자고 하는 수면 패턴이 잡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수면 일기를 적어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면 패턴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패턴이 잡혔으면 그때부터는 그 시간을 딱 재워야 되는데 밤잠이 잘 안 된다는 걸 보면 수면 타이밍을 잘못 잡고 있고 수면 의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를 진정시키고 이완시킬 수면 의식을 딱 잡아서 아이가 졸리는데도 안 잔다 그랬잖아요. 조금 덜 졸릴 때부터 아이 방에 가서 수면 의식을 제대로 해가지고 재우는 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한테 궁금하신 거 너무너무 많으시죠? 네, 메일아이 상담 게시글을 통해서 수면 상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꼭 이거 기억해 주십사 하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면 교육은 반복
연습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고요. 여러분도 하루만큼 경험이 쌓이고 애도 하루만큼 잘하면 다음 날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연습시키시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하시고 수면 의식을 일찍부터 하시고 수면 교육은 무조건 울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부터라도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아이에게도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고해주신 원장님에게 보이지 않지만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